쳐달라면 이 위에 거 두 개 있지. 네. 이걸 살짝 눌러주면 돼. 알았지? 네. 어? 아, 예습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 쓸 거 없어? 보는 게 없어? 예습해왔다. 나띵. 자, 58페이지고 58페이지 맞지 우리? 58페이지를 봅시다. 선생님이 그러면 대표 문제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우선 대표 문제와 상문제는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못 푸는 것들은 배우면 선생님이 당연히 풀이를 해줄 거고. 아우 추워. 문제가 잘 쓰려고? 어차피 잘 보이니?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 방정식 루트 2의 x제곱이 3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럼 우선 지수법칙에 의해서 루트 2 값이라는 건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의 x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지수법칙은 다시 한번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이것이 32라는 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과 같다. 안녕. 복사기가 지금 말을 안 들어서 복사를 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얘는 2의 2분의 1 x제곱이 2의 5 마이너스 2x제곱과 같다는 거고. 그다음 위치 2로 같으니까 두 개가 같기 위해서 뭐가 같으면 돼?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지. 즉 2분의 1x와 5-2x가 같으면 된다라는 거. 넘겨주면 2분의 5x가 5가 되니까 x의 값은 얼마? 2가 된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 두 장만 빌려줘. 말씀을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파트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잘 풀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96번 보자. 쉬어도 될까요? 너무 추운 것 같아. 계속 걸려, 계속. 빼도 걸리고. 자, 다음 방정식 보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5 마이너스 x의 거듭제곱이 33을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얘가 33이니까 우리는 바꿔주자. 2의 x제곱을 무엇으로? t로 바꿔줘. 근데 우리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보다는 크다? 0보다도 크다. 방정식 할 때는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함수나 부등식 파트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냥 계속 신경을 쓰는 거 습관을 들이다. 그럼 주어진 문제는 t 플러스 2의 5제곱은 32.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x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얘 곱하기 무엇이 된다? t분의 1. 얘가 33이다. 자, 우리 얘 문제 풀기 위해서 전체에다 뭐 곱해주시면 돼요? t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t 곱해주면 되니까 주어진 식은 t의 제곱 플러스 32가 33t가 되는 거고, 당연히 문제 풀기 위해서 이항시켜주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3t 플러스 32가 0 된다.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보이지? 얘는 t-32와
t-32이 0 되는 거야. 그러므로 주어진 식의 값은 t값은 32, 즉 2의 5제곱이거나 또는 t값은 31이거나 미쳐서 돌아서 제정신이 아니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이 치사한 것들 분명히 더하기 곱하기 못한다고 했지. 이런 거 해줘야 돼. 지가 틀려놓고 남 탓하고 있어. 미안. 자, 그러므로 t라는 건 원래 무슨 값이었어? 2의 x제곱이었지. 그럼 2의 x제곱이 2의 5제곱 돼야 되니까 x는 5거나 2의 x제곱이 1 돼야 되니까 x는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5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99번도 볼까? 참고로 내가 지금 말이 빠른 건 추워서 그래. 패딩을 입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추워. 추위 되게 많이 타. 지어도 될까요? 니네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협박해. 보충한다니까 안 되는데 녹화해야 된대. 담임 선생님한테 꼰지르기 없기. 설마 이 영상 올린 걸 훔쳐보진 않겠지? 그렇지. 믿어 의심치 않겠어. 399번 보자. 야, 글씨가 이렇게 크면은 우리 아들도 이 정도는 크게 안 써. A4 용지에 아껴 써 좀. 4등분에 4등분. 4분 안. 자, 다음 문제 보면 주어진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 모를 때는 최소한의 지수법칙은 그냥 다 하는 거야. 거듭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주어진 거는 5의 제곱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제곱의 x제곱. 이걸로 간다. 마이너스 그냥 아무데나 밖에다 빼도 안에다 빼도 상관없겠지. 플러스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값은 0이 된다. 그럼 주어진 거는 다시 바꿔주면 5의 x의 제곱 더하기 5의 x제곱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5의 x분의 1제곱 마이너스 4는 0으로 바로 가도 되겠어? 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우선 첫 번째는 5의 x제곱을 선생님이 a로 치환할 거야. 그럼 당연히 a의 값은 뭐보다 큰 값인 거고 0이요. 0보다 큰 값이 돼. 그럼 주어진 거 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얘는 또 한 가지 보여요? 네. 얘 a로 바꿔주면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것까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해야 되겠지. 얘네들을 변형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a 더하기 a분의 1을 t라고 놓을 거야. 그럼 얘는 또 무엇을 만족할까? 자,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은 0. 땡. 3. 땡. 말로 해. 손가락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2요. 2. 왜? 왜? 2. 왜? 한국말 어려워요? 머릿속에 있는 걸 뭘로 표현? 산술계합 평균이잖아. A가 0보다 크고 양실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보다. 그치? 자, 이것을 만족하고 넣어주면은 얘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E 값과 같으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되겠지. 자,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 된다. 인수분해 해주면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T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T 값은 2. 근데 T 값 마이너스 3값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만 되는 거야? T 값은 2만 되는 거고 T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를 T라고 했지?
얘를 t라고 했잖아. 자, a 플러스 a분의 1이 2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이 2가 되려면 전체에다 뭐 네? a값 A요. 곱해도 되고,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언제다? 그 1일 때 1일 때? 틀렸습니다. 0일 때 틀렸습니다. 야, 0보다 큰 수의 합인데 어떻게 0이 나와? 이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같을 때 뭐가 같을 때? 그치.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예전에는 산술기하값에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많았다면은 요즘 트렌드는 이 최소를 가질 때 그때 A값 찾는 문제까지 확장되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해. 그럼 2와 여기 같지 않아요? 여기서 A가 1일 때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물론 여기에서는 2가 나오니까 1, 1이 되는 경우지만 얘가 만약 5야. 그럼 언제든지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수치대입법이 아니라 계산. 즉 A와 A분의 1이 같을 때야. 그러면 양변 A 곱해주면 A제곱은 1이니까 실질적으로 A는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찾아놨잖아.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니까 A값은 뭐만 되는 거야? 1만 되는 거고, 우린 무엇을 A라고 했다? 5의 X제곱을 A라고 했으니까 아 X는 얼마? 0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안 찾아내면 허수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산술기하 평균 반드시 이용해야 되지만 얘는 간단한 조건 안 하겠지? A 곱해서 인수분해해도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약간의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려면 등호 조건, 산술기하에서 등호 조건, 푸시슈바르츠에서도 등호 조건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 대신 뭐 서천이나 매원이나 메탄 쪽으로 가는 애들은 이거의 증명법도 아셔야 돼요. 등호 조건을 성립하는 그런 것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해도 충분하니까 400번으로 갑시다. 지워줘도 될까? 우리 저번 시간에 아이스크림 얘기 안 했었니? 내가 이겼니? 니네가 이겼니? 애매했다고? 80점이야. 80점이면 그래도 맞았다고 해야 되는데. 니네 오늘 몰입이니? 내 시간에는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고. 공부 방해는 다른 시간에 하고 내 시간에는 공부하고. 좋지? 왜냐면 친구 중에 한 명이 3교시에 온다라는 애가 있으니까. 아닌가? 걔는 배제시켜야 되나? 내 거니? 수업 중. 자, 400번 문제를 보자. 연립 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시오 끊는 걸 뭐라고 한다? 음악에서 다재다능한데 스타카토라고 하지. 자, 그러면 예를 봐주시면은 2의 x제곱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x? x 있잖아. 라지. 어? 라지. 라지 x? 대문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지 x라고 하세요. 그럼 2의 y제곱은 또 라지 y라고 쓰라고 하자고 하겠지. 그래서 그래 대답을 해줬으니까 난 따라줘야 되겠지. 답지는 집에다 놓고 다니, 아니면 내가 앞서서 찢어버릴 거야. 무겁게 왜 답지 갖고 다녀? 맨날 잊어버리는. 할 말이 없네. 맨날 잊어버려. 집에다 두고 다니는데 잊어버릴 일이 있나? 잊어버려. 그래? 그렇군. 아, 그러면 그래도 웬만하면 안 갖고 다니는 게 좋은데. 밑에 씨 예식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해주면 2의 x제곱 지수끼리 더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야 원래? 베타.
2의 y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된다.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 넘겨주자.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은 16이요. 8이 16. 자, 그러므로 지금 치환에 의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지.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x 더하기 y는 10이고 x 곱하기 y는 16이고 더해서 10 되고 곱해서 16 되는 건 이거는 굳이 근과 계수의 관계 안 해도 되겠죠. 그치? 실질적으로 얘들 나오는 거는 무엇을 이용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보통 이용해야 되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즉 라지 x와 라지 y를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2차 방정식의 용리를 세워놓고 근의 공식 이용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 이건 충분히 수치적으로도 찾을 수가 있지. 2와 8. 즉 라지 x가 2면 라지 y는 뭐가 되는 거고? 8 되는 거고. 얘만 되는 게 아니지. 라지 x가 8이면 라지 y가 뭐여도 돼? 2여도 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치? 자, 얘를 했다면 라지 x라는 거, 즉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답인 경우는 2의 x제곱이 2고 2의 y제곱이 8이니까 x는 1, y는 3. 두 번째 케이스는 2의 x제곱이 8이고 2의 y제곱이 2니까 x가 3일 때 y가 1이 되는 거지. 근데 두 개의 제곱의 합이니까 얼마? 10이라는 답은 하나로 나오겠죠. 아니구나. 맞지? 3, 3, 9, 1이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2번. 아프면 안 돼. 지어도 될까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문제를 봐주시면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밑이 틀리더라도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두 식이 같게 만들 수가 있어. 밑이 뭐일 때? 1일 때. 지수가 틀려도 값을 같게 하는 건 밑이 1일 때. 밑이 틀려도 지수를 같게 하면 같게 하는 경우가 있어. 지수가 뭐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B의 y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특이 케이스, 즉 A와 B가 달라도 다음을 같게 하는 경우는 XY가 뭐인 경우? 0인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A와 B는 X와 Y가 틀려도 다음 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A와 B가 1인 경우. 일반 방정식의 풀이가 아닌 지수 방정식의 특이한 해를 갖는 경우. 이것만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밑이 같죠? 네. 밑이 같으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지수만 같으면 되네. 이게 일반적인 풀이잖아. 그럼 넘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0 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의 값은 3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끝내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밑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 그치? 밑이 고정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x-1이 뭐가 될 때? 1이 될 때도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x의 값은 뭐여도 된다? 2여도 된다. 고정된 값이 아닐 때는 다음 케이스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만 찾고 나 맞았어 하고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x의 값은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다니까 요 두 개 값의 합 5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404번을 보자. 나도 폭풍진도 나가겠는데? 괜찮아, 우리에겐 삼각함수가 있어. 지워도 될까? 수원에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 삼각함수 단원이야. 수원에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원은 수열 단원이고, 삼각함수 선생님 되게 싫어해. 그 이유는 그래프를 너무 많이 그려야 돼.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술학원까지 다녔거든. 미술 과외까지도 받았어.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 똥손인가 봐. 404번을 보자. 404번 문제를 봐주시면 3의 2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9의 알파 제곱 더하기 9의 베타 제곱의 값은 값 이거를 물론 알파 베타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다음 식을 3의 거듭 제곱으로 바꿔볼 수 있겠니? 아무것도 안 풀고 지금 주어진 식만 갖고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감 오는 사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식변형을 할 수 있냐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알파야.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물론 당연히 알파를 구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곱셈 공식을 써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은 곱셈 공식 쓰지 않으려면 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넣어주면 3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인 거고, 그러면 3의 2알파 제곱은 뭐와 같다? 4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 그러면 주어진 식은 뭐 구하라는 거 같다? 4의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구하는 거와 같다. 그럼 굳이 곱셈 공식 변형할 필요가 없거든. 이거 이해돼? 그럼 우리는 두근의 합만 필요한 거잖아. 두근의 합은 얼마? 4. 그래서 14. 이해되니?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풀이. 이게 보이면 쉽게 나가는 거고, 안 보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고. 선생님 너희들한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풀이 과정을 줄여야 된다고. 근데 풀이 과정 줄이라는 건 암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 암산으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풀이법을 간단한 거로 선택해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를 그냥 기본적으로 푼다면 3의 주어진 식은 3의 x제곱을 t라고 놓고, 그러면 3의 알파 제곱이 예근인 t1과 3의 베타 제곱이 예근인 t2라고 놓으면은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t1 플러스 t2는 4가 되는 거고, t1 곱하기 t2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주어진 식은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이기 때문에 t1 플러스 t2의 제곱 마이너스 2 t1 곱하기 t2가 된다. 가 되는 거고, 그대로 넣어서 16 마이너스 2에서 14다. 이게 가장 기본 아이들이 푸는 풀이법. 그냥 대놓고 푸는 거. 근데 이거보다는 얘가 오히려 더 편하긴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정인 거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정의가 뭐야? 방정식의 근의 정의는 주어진 식에 그 근을 넣으면 그 방정식이 뭐한다? 만족한다라는 게 기본 원리잖아.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배울 때 배운 방정식 풀이 뭐지?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변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되면은 시간 싸움에서 월등히 유리해지는 거지. 근데 꼭 애들한테 풀이 과정 줄여 하면은 대부분 애들은 뭐야? 이 풀이 과정을 고수하면서 암산하라는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지. 절대 암산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암산은 줄이는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406번도 볼까요? 이어도 될까? 어떻게든 2층, 3층이나 다른 관으로 이동하게끔 최선을 다해볼게. 근데 현재 예비고일이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 저쪽으로 고등관을 소화하는 확장을 하면 되겠는데 그 공사가 2월 중순이구나. 우리 또 엠코도 땅 따먹게 했어. 엠코 땅 따먹게. 여기 본관에 땅이 나와야 되는데 본관에서는 하도 안 팔려고 해서 이제 다른 건물에 땅 따먹게 하고 있어. 어디가? 언제까지? 대표님한테 맨날 얘기하거든? 건물 짓자고? 땅 따먹기 그만하고 건물 짓자고. 406번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당연히 얘도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어떤 풀이 이용해야 된다는? 그 치환. 그치, 치환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즉 3의 x제곱을 우리는 t로 놓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지. 치환할 때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라? 범위. 그치, t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쵸? 이거를 해놓고 얘가 가장 중요해. 왜? 얘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답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이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야. 어려운 문제 풀이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을 항상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실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못 푸는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지. 운 좋아서 찍어서 맞으면 기분 좋은 건데 내가 못 푸는 문제 틀렸다고 해서 솔직히 속상하진 않잖아. 근데 아는 문제 틀려봐. 제일 속상하지. 특히 선생님 고등학교 애들 시험지 걸어가면 꼭 나오면서 우는 애들 있어. 그럼 걔네들이 이유를 물어보면 아는 거 틀렸다고 우는 거야. 그렇다고 걔네가 그거 맞는다고 100점 맞을까? 아니야. 다른 거 틀린 것도 있어. 근데 꼭 앞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서 틀렸다고 징징대. 기분 상하지. 제발 너희들은 올해는 그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올해 선생님 시험 찍어 들어갈 거거든 학교에. 학교 앞에서 나를 볼 거야. 그럼 선생님 주변에 애들이 많아. 그러면 막 고2, 고3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럼 당당히 와서 100점이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서 줘야 돼. 도망가기 없기. 다 그 애가 그 애 같아. 학원에서 보면은 누군지 분간인데 학교 앞에서 보잖아? 그럼 누군지 분간이 안 돼. 다 비슷한 검은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 쓰고 나오면은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돼. 자, 얘라고 놨을 때 그럼 주어진 식은 무엇이 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k는 0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 가도 되겠죠? 자, 얘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였지? 기제곱만 사이.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판별식. 근을 판단하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 알겠지? 즉 판별식이 뭐면 돼요? 0보다 크면 되죠?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안 나오겠지. 나오면은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중3 문제지. 그치? 왜 그래? 우리는 두 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근이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
양의 근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 고1 때 수상할 때도 했었잖아. 두 근이 나오는데 그 근이 둘 다 양수인 경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경우, 둘 다 음수인 경우, 거기에 또 뭐도 있어? 두 근이 1보다 큰 경우도 있잖아. 두 근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수상의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잖아. 기억 안 나? 그럼 요번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되게 오래가. 분명히 이거를 근의 종류, 즉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를 판단하는 건 판별식으로 끝나. 근데 그게 양수냐 음수냐 좀 더 디테일한 근의 분류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총 계산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5개야. 5개를 원래 다 계산해야 되는데 유형에 따라서는 2개만 계산해도 되고 1개만 계산해도 되고 5개 다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야. 그 분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그냥 뭐보다 크다 작다 나오면은 5개를 다 판단한다. 그 5개가 뭔지 아는 사람? 처음엔 당연히 뭐를 해야 돼? 판별식을 해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져야 돼.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것 무엇이다?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경우. 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다? 함수값도 계산을 해야 돼. 함수값을 계산하는 경우는 0 이외의 숫자와 크기 비교했을 때, 즉 두 근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2보다 크다, 0 이외의 값을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다? 대칭축도 비교를 해야 돼. 배웠잖아? 다들 표정은 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다. 너 뭔 소리 하냐? 라는 표정인데 배웠잖아? 그때는 그냥 배우는 거에 끝났다면 이제는 조금 그거 배울 때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주시면 돼. 맨 마지막에는 또 다른 값 계산하는 건데 그거는 아주 심한 문제. 그거 빼고 보통 4가지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는 수상 배울 때 배우시고. 자, 예를 보면은 두 근이 0보다 커야 된대. 즉 얘 두 근, 얘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을 해주면 블라블라 블랄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k가 뭐보다 0보다 크면 되니까 k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 돼요. 그럼 이제 두 실근은 나왔죠. 그럼 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건데 이 두 근 다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잖아. 얘 두 근이 0보다 크려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즉 얘는 3. 당연히 양수죠. 그렇지? 두 근의 곱,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죠. 근과 계수의 두 근의 곱은 뿌 마이너스 k. 얘도 뭐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므로 k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러므로 얘와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얘까지 되는 거지. 선생님 얘기했지. 양수냐 음수냐는 뭐까지만 계산하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만 확인하시면 돼. 그치? 선생님 그러면은 대칭축은 언제 확인해요? 대칭축은 1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대칭축까지 확인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함수값을 언제 확인해요? 0이 아니라 1이나 0 이하의 값의 크기 비교했을 때만 상관한다면 된다고 했지. 그치? 자, 이게 답이야? 그치, 답이지.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두두두두 407번 풀까? 한번 풀어보라고 해볼까? 407번은 원래는 상이니까는 풀어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상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407번은 과제를 한번 남겨볼게요. 끝나가. 지수함수가 끝나가. 408번을 봅시다. 쉬어도 되겠죠? 네.
자, 408번. 408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최소값을 구하란다. 선생님이 지수함수 하면서 너희들한테 신경 써야 되는 거 한 가지. 밑이 0과 1 사이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또 한 가지 뭐? 역수 취할 때.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부호가 같은 수의 역수 취할 때. 그치? 마이너스 10과 1. 1이 더 크잖아. 역수 취해도 1이 더 크지. 그치? 부호가 틀리면은 역수 취해도 상관없는 거. 즉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는 너희들이 뒤에 이제 로그를 배우겠지만 지수로 가든 로그로 가든, 그러니까 즉 밑에서 진수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증가함수는. 근데 감소함수는 바뀌어. 오케이? 밑이 3, 밑이 3분의 1이야. 그럼 얘를 3분의 1로 밑을 통일시키면 지수로 갈 때 뭐 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알겠지? 그건 지금 선생님이 한번 풀이를 해줄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줄 거거든. 근데 웬만하면은 밑을 뭐보다 크게 만들어라? 1보다 크게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실수를 덜 한다는 거. 알겠지? 지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줄게. 왜? 여러분들도 이런 케이스다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문제 풀이를 할 거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 밑을 뭐보다 1보다 크게 해서 푸는 경우. 그럼 얘는 밑을 3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3의 x제곱 마이너스 2x는 크거나 같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 경우는 어차피 밑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지수로 부등식을 변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3이라는 건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커질수록 전체 값은 뭐해져?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원래 전체 값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만 따로 놓고 계산하는 부등호 방향에 변화가 없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넘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x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답은 얼마? 1이 되겠죠. 이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케이스. 근데 이거 말고 선생님은 저는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밑이 뭐보다 1보다 작을 때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럼 3분의 1로 맞춰주는 거야. 즉 3분의 1이면 역수 취하면 지수에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크거나 같다. 3분의 1의 x제곱.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무엇으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와 x 지수의 부등호 방향으로 바뀌려면 얘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값이 커질수록 실제 값은 뭐한다? 작아져. 그래서 얘가 더 크기 위해서는 얘 지수가 얘 지수보다 뭐 해야 돼? 작아져야 돼. 즉 부등호 방향이 뭐한다? 바뀌게 된다. 어떤 건지 알겠어? 대신 얘도 풀면은 똑같은 식은 나오겠지. 그치? 근데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걸 신경 쓸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당연히 어떤 게 편해? 그대로 가는 게 편하지. 그래서 웬만하면 밑을 뭐로 만들어라? 1보다 큰 값으로 만들고 계산해라. 왜 그런지 알겠어? 이제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절대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 알겠지?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11번도 볼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따뜻해질 만도 한데 왜 안 따뜻해질까? 지워도 될까요? 지금 문제풀이 빠른 것 같다. 솔직히
좀 빨라. 왜? 내가 추워. 괜찮아? 근데 나 들어오기 전에 누가 들어와? 창룡쌤이 들어왔나? 키 이따 많아서